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총각으로 살다가 아는 후배가 국제 결혼하고 난 이후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번 기회에 국제 결혼을 해서 노총각 딱지를 떼보고 싶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제 결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사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처가집에 돈을 보내주는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국제 결혼한 이후에 처가집에 돈은 꼭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얼만큼 얼마나 자주 보내주면 좋을지 국결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결혼 이후 신랑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신부 처갓집에 돈을 보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 신랑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결혼 이후 신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은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들이나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이나 하는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국제결혼이 아닌 국내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명절,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등을 포함해서 1년에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처갓집에 못해도 최소 4-5번 정도는 찾아뵐 것입니다. 물론 더 가시는 분도 있고 덜 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사위된 도리로서 장인 장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인 장모님을 찾아뵐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 댁에 방문 드릴 때 그냥 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절대 그냥 안 가집니다. 본인이 마음이 불편해서 가는 길에 과일이랑 용돈 몇십만 원은 찾아갈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사랑하는 내 아내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데 그냥 가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국제결혼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나라만 다를 뿐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권, 특히 베트남은 유교 사상, 가족 중심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국의 부모 공경 문화와 정이 있는 문화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처럼 결혼하면 바이바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장모님께 우리나라처럼 자주 찾아뵙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보내드리는 걸로 마음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의 돈을 보내드리면 적당할까요? 형편이 좀 여유롭다면 매달 보내드리면 아내가 아주 좋아하겠지만 이것도 본인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드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명절, 부모님 생신 때 정도로 신경을 쓰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돈을 보내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돈을 보내드리고 장인 장모님의 반응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분명 좋아하십니다. 물론 아내가 더 좋아할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신랑님이 전통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처가댁으로 가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때 가족들이 사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나 빌라에 살던 분들은 동남아 쪽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 수준이 뭔가 한국의 7, 80년대의 집이나 그 이하의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랑님들이 여기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매달 내가 부모님 용돈 챙겨드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랑님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서 신랑님은 절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신랑의 경제 상황과 경제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어 오해가 되어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부집에 돈을 보내드리는 것은 대소사 때 정도 한 번씩 보내드리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결혼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국제결혼했으니 매월 처갓집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결혼한 부부들처럼 명절 때 또는 집안 행사 때 맞춰서 사위된 도리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들도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이 열심히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돈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이후 매달 생활비로 보내주는 것은 없는 사실이며 이런 조건으로 국제결혼은 더욱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은 물론 처음부터 신랑을 사랑해서 남편을 따라 먼 이국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남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제결혼에 대한 마음을 좋게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된 신랑님은 솔직한 말로 당장 국제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도 마이너스고 마음적으로도 혼자 살 때보다 신경 쓸 부분이나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이제 내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늘 함께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처음 본국에서 신랑을 만나고 첫 느낌과 기본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하루 이틀간의 데이트를 통해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 것 같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다시 마음을 굳히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부는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입장이기에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치러야 합니다. 두세 달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시험을 치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 한국에서 초청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때 한국으로 완전히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험에 통과한 것이지 현지에서 말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생면부지의 외국 남자를 만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고 막상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제는 베트남을 떠나 낯선 나라에 간다는 현실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신부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신랑은 정말 나를 이뻐해 줄까?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실까? 신랑은 공항에 나와 있을까?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잘 지내실까? 등등 4-5시간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4-5일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신부의 이런 고민을 하는 마음을 신랑은 충분히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신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날 꽃다발을 들고 공항에 마중 나가서 맞아주고 안아주세요. 신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랑님들은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해보십시오. 그래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시간이지만 시차도 나고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속에서 신부는 어리둥절한 상황에 신랑이 사는 집을 둘러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신부들은 항상 혼자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평소 별일이 아닌데 남편이 화를 내거나 무뚝뚝하게 행동을 하거나 차갑게 대할 때면 더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이까지 낳고 키우면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신랑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해. 이런 말 안에는 그동안 가졌던 불안한 마음, 항상 혼자라는 생각, 남편에게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춘기의 아이처럼 신랑에게 삐딱하게 투정도 부리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안정이 되기까지는 분명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한다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한다면 한없이 좋은 것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부는 마음을 더 열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